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에 복을 부르는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참 우리 애증의 종목이죠. XRP 리플. 자, 현재는 3,5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어제 아침에는 우리 다들 깜짝 놀랐어요.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 상승폭을 봤더니 대략 11.5%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현재는 그 상승의 폭이 조금은 눌리면서 꺾여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어제는 소송이 취하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더니 지금은 또 왜 떨어져 있지? 아니, 어제는 분명 또 ETF가 나온다고 했는데 IPO까지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자,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내용은요. 자, 우리 어제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소송의 취하 얘기가 나왔었는데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 이런 얘기가 과연 진짠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송이 취하가 된다면 리플이 어떤 것들로 확장이 될 수 있는지 ETF 얘기가 나왔었고요. 회사가 상장이 되는 IPO 얘기도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IPO는 현재 리플랩스에서 그렇게까지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TF 얘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리플을 보고 있다고 해서 리플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시장 전체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미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코인의 시장 분위기, 시장의 투자 심리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만약에 ETF 얘기가 진짜라면,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리플의 ETF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시나리오와 차트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리플 사도 돼? 아니야, 사면 안 돼. 자, 그것까지 우리 차트를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알아볼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의 궁금증 싹 다 풀리실 겁니다. 자, 리플과 SEC의 소송 정말 끝났을까?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죠. 자, 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XRP가 가장 크게 급등한 이유는 바로 이 뉴스였는데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제 소셜네트워크 X에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두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소송을 취하할 거야. 자, 이것은 우리 리플의 승리이고 우리 모두 이걸 함께 지켜보자. 자, 이렇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SNS에 올렸었고요. 자, 그러면서 시장은 소송이 진짜 끝났나? 라는 해석과 함께 강하게 반응을 했었죠.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말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 발표나 문서를 낸 적이 없죠. 자, SEC에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소송을 걸었던 장본인이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소송을 당했던 입장에서 얘네가 취하할 거야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워낙 말이 많다 보니 야, 이거 취하된 거야? 아니면은 취하 안 된 거야?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전 변호사였던 마크 파겔이 말을 했죠. 주간 비공개 회의처럼 SEC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담당 부서가 어디까지 승인을 받았었는지 추측할 수는 없다. 자,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 최대 몇 주 안에 리플 소송을 취하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조금 어떠세요? 많은 뉴스들은 분명 이게 확정 난 것처럼 말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볼 때는 항상 그 제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은 더 한 번 더 의심해보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제 소송이 취하되면은 리플에 더 이상 문제가 없으니까 리플은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을 거야. 더 이상의 악재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SEC의 리플 항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의 판결에 부과됐던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은 아직 유효할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리플 쪽에서는 끝났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도장 찍힌 문서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집을 계약하는데 구두로는 계약하기로 얘기가 됐었지만 아직 명확하게 서류상으로는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과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소송이 종결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는 입장이고요. 저는 워낙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믿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플의 소식을 예의주시해야겠죠. 자, 그런데도 어제 시장은 기대감에 반응하면서 XRP 가격이 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소송 이슈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대감을 불러왔던 게 있는데요. 자, 리플에 대한 소송이 끝난다면 앞으로 리플
XRP가 ETF를 출시하게 될 거야 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CEO가 말을 했었죠. 올 하반기에는 XRP ETF의 승인을 확신한다. 자, 그리고 리플은 앞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국가의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추가될 거야 라고 또 장밋빛 전망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리플 CEO가 말을 했었는데요. 올해 안에 XRP의 ETF가 나올 것이다. 이미 1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미 1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리플의 ETF를 신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ETF가 나오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XRP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건데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과는 달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요. 그리고 해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을 맡기고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ETF의 형태를 승인받게 된다면 국가기관에서 관리와 감독을 받으면서 더욱더 안전하게 자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된 거죠. 자, 이런 배경들 속에서 어제 SEC가 리플과의 법적 공방을 철회한 가운데 ETF의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XRP는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이 현재 80%에 이른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CME 그룹이 XRP에 선물을 도입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잠깐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ETF나 CME, 선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도대체 ETF가 뭐길래 그렇게 난리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인데요. 자, 일종의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들이 보통 주식을 할 때 ETF에 투자했어, 아니면 나 어떤 펀드에 투자했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자산 가격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이고요. 자, 우리가 흔하게 주식을 거래하듯이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XRP ETF가 나온다라고 하면 XRP의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가 나온다, 펀드가 증시에 상장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같이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이고요, 큰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기관 투자자들, 기존에는 직접 코인을 못 샀던 기관 투자자들도 XRP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 같은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XRP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기관은 규제나 회계 그리고 보관의 리스크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사거든요. 자, 그런데 ETF는 제도권의 금융상품이니까 국가기관에서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보다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연기금이나 은행, 헤지펀드 같은 대형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기관 자금이 쏟아진 것처럼 XRP ETF도 자금 유입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들처럼 단순히 사고 팔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보다 큰 자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는 그 행위를 하는 합당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형 자금들이 유입되기도 쉽고, 따라서 XRP의 가격의 변동 또한 상승할 수 있는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는 소송에 대한 철회 이슈와 그로 인해서 XRP가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확장 가능성들, 앞으로 사업을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XRP의 상승을 죽였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리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이 리플을 벗어나서 좀 더 큰 시장을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시장의 전체 분위기와 투자 심리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밤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3월 20일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말했죠.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물가도 다시 오를 수 있다. 자, 또한 트럼프 또한 시장의 불안을 거들었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워딩이 세기로 유명하죠. 자, 이번 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미국은 약탈을 당해왔다. 따라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4월 2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방일이 될 것이다. 자, 상호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상호관세라는 것은 어떠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였던 것과 연장선에 있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오늘 금요일은 트리플 위칭 데이가 있는 날인데요. 일명 새마녀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옵션이나 선물, 주식의 만기가 한 번에 몰리는 날이죠.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오늘의 시장 또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통해서 지난밤의 시장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면요. 저녁 10시 반, 20일 저녁 10시 반에
미국 증시가 시작한 이후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듯 하더니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상승의 힘이 강하지도 않고 하방의 힘이 강하지도 않은 채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시장을 넓게 살펴보면요. 시장은 현재 상승의 힘이 강하지도 않고 하방의 힘이 강하지도 않은 채 지속적으로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지속적으로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던 해당 영역들이 무너지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지 해당 영역의 지지력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에 있는 지지 영역이 받쳐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저항 영역까지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또한 해당 영역을 지속적으로 뚫어준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단 지지의 영역이 뚫리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아래에 있는 하단 지지 영역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상승의 힘이 더 크지도 않고 하락의 힘이 더 크지도 않은 상승과 하락의 힘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 횡보의 상태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 시장에 이어서 지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은 지난 20일 이후 오전 10시까지 재차 상승하면서 매수의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도착을 하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저항 자리까지 모두 도달을 하면서 매수의 목표가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죠. 올라오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왔던 만큼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지켜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하는 영역의 구간이 지지 영역으로 잘 바뀌어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매수의 목표가까지 한 차례 도달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지지 힘을 얻으면서 해당 영역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역을 지속적으로 지켜주지 못한 채 강하게 빼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은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현재는 상승의 힘이 강하지도 못하고 하락의 힘이 더 이상 유지되지도 못한 채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요.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재차 상승의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현재 있는 영역을 다시 한번 넘기지 못한 채 재차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을 하게 될 때 유지했던 지지 영역을 지속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영역을 다시 한번 지켜주게 된다면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인 태도로 시장을 대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까지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해당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힘이 유지되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한 해당 자리에서 다시 상승하면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의 지지 영역과 상단의 저항 영역의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하단의 지지 영역은 82,080부터 82,730짜리를 지지 영역으로 하고 있고요. 상단에 있는 저항 영역 같은 경우는 87,400에서 88,200짜리를 저항의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전략들을 듣다 보면은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아직은 차트를 보는 게 조금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래쪽에 번호 하나 있습니다. 010-8199-7263으로 복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셨으면 해서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계속 보고 있기 어려우시잖아요. 외출하고 있는 상황이나 주말이나 공휴일 등 저는 차트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갑작스런 변동성이 일어나거나 중요한 자리들이 나왔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운 전략들과 진입에 대한 근거까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8199-7263으로 복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비용 같은 거 걱정되실 거예요. 비용 같은 거 드는 거 전혀 없고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대응하시고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를 정리해보면요. 우리는 소송의 취하 이야기가 소송의 취하 소식이 진짜인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만약에 취하가 진짜라면 앞으로 리플이 어떤 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ETF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XRP의 ETF가
앞으로 승인받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승인을 받게 될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이 취하가 되더라도 벌금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SEC가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해야 되고요. 자, 리플은 벌금을 확정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송의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해소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XRP 선물 상장인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는 현재 많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거래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나스닥 선물이고요. 그리고 오일, 기름이죠. 오일이 되고, 그리고 금,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 금속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해외 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CME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상품 중에 하나로 XRP 또한 등록이 되면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XRP 선물 ETF가 출시될 수 있는데요. 선물 ETF는 현물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대체로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되고 엄격한 규제 속에서 감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SEC의 입장에서도 더욱더 빠르게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물 ETF에 비해서는 선물 ETF가 조금 더 먼저 상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물 ETF가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ETF와 상품들이 시장에 상장이 되게 되면은 XRP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금의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XRP가 상승하게 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아있죠. 바로 팩트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XRP 리플에 흘러가고 있는 배경들과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요. 단순하게 그런 정보들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사도 되는지, 그것들까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XRP 차트인데요. XRP 리플 역시도 지난 20일 오전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난밤에 나왔던 뉴스들과 각종 이슈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하지 못한 채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21일 오후까지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 채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은 하단 부분을 지켜줬던 지지 영역을 오늘도 지켜줄 수 있는지,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단의 지지 영역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든다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영역을 강하게 뚫어낼 수 있는지, 오늘은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저항 영역을 강하게 뚫어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의 여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하지만 해당 영역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아랫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승의 힘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방의 힘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횡보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따라서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지지 영역을 말씀드리면 3,380원부터 3,460원까지 해당 지지 영역이 잘 지켜지면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단기적인 저항을 이겨내고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3,790원부터 3,860원 자리까지 재차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어떠신가요? 자, 어제까지는 분명히 소송이 취하된다고 얘기가 많았었고, 각종 ETF들이 출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리플랩스가 IPO를 통해서 상장이 될 수도 있고, 커스터디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출시되면서 리플이 날개를 달고 곧장 올라갈 것만 같았죠. 자,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는 어떠한 호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요, 뉴스 기사나 어떠한 찌라시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로 차트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저는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